those powerful players like Sung Heung-min and stuff like that. Of course, Messi and the crew. You know, it's definitely a big thing. You know what I mean? If you look at even what's his name, Cristiano Ronaldo, they had 7,000, 8,000 in his first game. I definitely think in the next 5 years we're gonna be having another conversation on. Now, I love NBA too as well, but I definitely think there you don't really have any rivalries like that. It just doesn't necessarily. LAFC가 산호세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손흥민은 오늘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출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았던 이유는 불과 며칠 전에 팀 세션에 공식적으로 참여했기에 아직은 경기를 뛸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굉장히 느린 템포로 예열하는 독특한 프리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LAFC가 공개한 손흥민의 프리시즌 첫 세션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피지컬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더욱 낮은 체지방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처럼 프리시즌과 개막 후의 체중 상태가 당연히 다르고 프로 선수들은 초인적인 에너지 레벨이 요구되는 시즌 후에 회복 기간을 가지며 당연히 전문적인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의 손흥민은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체지방률을 떨어뜨렸고 오히려 최근의 시즌 중 몸 상태보다 가벼워 보이는 근육 쉐입을 자랑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 시절 초창기 프리시즌마다 벌크업을 해왔고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피지컬을 보강했으며 마치 PL 이적을 염두에 둔 듯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그는 벌크업을 중단했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근육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축구 선수와 근육량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너무 마르면 당연히 몸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너무 거대하면 속도가 떨어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엄청난 스피드의 유망주가 벌크업과 함께 느려지고 잦은 부상에 시달린 케이스는 셀 수 없고 반대로 유소년 시절에 날아다녔던 선수가 성인 무대에서 닿기만 해도 튕겨나가며 이름이 사라진 경우도 상당합니다. 결국 손흥민은 스피드와 파워가 적절히 조화된 최상의 몸을 만들어냈고 거의 똑같은 체중으로 최근 8년 정도의 시즌을 치렀지만 올 시즌엔 그보다도 다소 가벼운 상태로 개막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세션에 참여하고 연습 경기도 치르지 않는 것은 100% 손흥민 측의 판단일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토트넘 시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막 이전 몸을 만드는 프로세스의 설정은 손흥민 측에서 직접 계획하고 있고 사실 LAFC가 다른 선수도 아니고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에게 비시즌 훈련량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앙제의 2시즌과 미국에서의 반 시즌을 치르고 손흥민 개인이 예전에 비해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복에 다른 선수들보다 몇 주나 더 긴 시간을 투자했기에 당연한 논리이고 개인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앙제의 시즌을 치른 토트넘 선수들의 엄청난 후유증과 부상입니다. 며칠 전 챔스에서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는 포로, 반더벤, 히샬리송, 메디슨, 셉세비, 벤탄쿠르, 베리발, 벤뎁, 스펜스 단소가 포함되었고 그냥 한 개 팀을 만들 수준입니다. 내구성으로 둘째 가라면 서럽다던 셉세비는 장기 부상이고 포로도 퍼졌으며 연령으로 보면 가장 쌩쌩할 베리발도 쓰러졌습니다. 고강도 압박 축구의 진짜 후유증은 다음 시즌에 나타난다는 유럽 축구의 격언이 존재하고 정확히 토트넘이 문자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역 내내 장기 부상을 겪은 기억이 희소하지만 앙제 체제에서 햄스트링과 발바닥 부상을 당했고 데뷔 후 가장 신체적으로 힘든 시즌을 치르고 LA에 도착했습니다. 유망주였다면 프리시즌을 주전 경쟁의 장으로 삼았겠지만 지구상에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무조건 LAFC 주전 인근은 완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췄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완전한 주전 부안가는 이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LAFC는 한 번의 연습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고 바로 그 다음이 레알 에스파냐와의 챔스컵 1차전입니다. 축구에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경기 적응력이지만 손흥민은 이례적일 정도로 예열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그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집념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린 시절 꿈 1순위였던 월드컵이 있는 해에 다시 한번 부상 없는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경기 적응은 다소 느려지더라도 완주에 더욱 포커스가 있는 비시즌 프로세스입니다. 공식 경기를 2주 앞두고 첫 팀 세션을 가진 모습은 15년간 그를 지켜보며 처음이었고 비시즌 프로그램 설정에 어떤 고민을 했을지도 역력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엄청난 열정에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LAFC뿐 아니라 MLS 사무국이고 좋든 싫든 그의 두 발에는 미국 축구의 운명도 함께 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gain, I asked the question, is MLS or soccer in general about to blow up?
It just came out not long ago, maybe a week ago, that says that soccer is now the third most popular sport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I knew it was coming. Now, number one is still American football at 36%. Number two is NBA basketball at 17%. And soccer is now 10% at number three. Number four is baseball at 9%, so it's not a big margin, but I don't see baseball climbing back up. I see them staying steady. I don't see them going below hockey. But I definitely think soccer is going to continue blossom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a lot of people see it. There's a reason why FIFA wanted the Club World Cup here, wanted the World Cup here, because they saw the markets of LA, Atlanta, New York, Miami, and other places to where they say, hey, the game is needed there, is wanted there. People want it. We can grow these markets with just soccer, football in general. Now, with MLS, I definitely think the past 10 years it has been a significant growth in audience, in attendance, and people just caring more about the game, which has made the league take notice and be like, okay, hey, we got to make sure we come correct. We got to make sure that we look the part. We got to make sure we continue to bring quality play on the field for these people who want to watch the game. Now, yes, there is a Messi effect to that, to where it did an extra little boost because of Messi. Summer School Stadium, like LAFC Stadium, you got so many people have seen, okay, hey, there's a market for this. It's a growing sport here in the United States. It's the number one sport in the whole world. But in the United States, it has so much room to grow and to dominate. Now, at number three at 10%, I definitely think it's a possibility they could come for NBA. Now, I love NBA too as well, but I definitely think, similar to baseball, the star power just isn't there how it was the past 10 years ago with NBA. You have LeBron retiring soon. You have Steph Curry getting there, Kevin Durant getting there. You don't really have any rivalries like that. It just doesn't necessarily channel, the viewership it used to. They've had decline viewership year by year. I definitely think that the type of play that they do now isn't what people want to see, just shooting threes all day. I don't think that people want to see that. I honestly don't want to see that. 20,000 in, like I said, most their stadiums can only fit 20 to 25, maybe 30,000, depending on which team. Some of them are in NFL games, so yes, NFL stadiums, so yes, it's 40,000, 70,000 capacity. So, but filling that out is definitely a big thing. You know what I mean? If you look at even what's his name, Cristiano Ronaldo, they had 7,000, 8,000 in his first game back. Just saying. Our lowest for Dallas, FC Dallas, is 11,000 average fans, which is low. But hey, they gotta get it up there. But a lot of the top teams, like Inter Miami, LAFC, they have a strong following, a lot of diehard fans, which I think the culture is building. People always want to say, well, MLS don't have the culture, MLS don't have the same fan base that the teams in Mexico have, the teams over in Spain have. Yes, the league's only 30 years old. It has to develop. You know what I mean? They have to develop, and I think it is definitely developing. If you see with soccer being at number 3 right now, I definitely think there's so much potential of it growing even more. If other teams took that same type of mindset of being global and not just being local, it can definitely help the league just in general. We only need 5 to 6, 7 teams, if that, to really have that power 7 of like dominance of getting those powerful players like Son Heung-min and stuff like that. Of course, Messi and the crew, But Inter Miami's definitely have doubled down, just trying to make sure they are able to be a team to win Champions League, to win, League Cup and everything like that. They're definitely putting in that work to just win more than just the MLS Cup. And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o. The more and more you retool, the more and more you do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in MLS. I just think, like I said, I love the fact that soccer is growing. Like I said, it is a beautiful game. I love the fact that we are getting more eyes on the game. I see different people still throwing shade at MLS, saying, "Oh yeah, it's not this, it's not that." It was one conversation I had with a guy that he was, I'm assuming he was from Argentina, because he was just going hard because I said Noah Allen should
stay on the team on Inter Miami. I would love to see him on the team, but he was throwing shade at MLS in general. But I'm looking at him like, money isn't everything. It's not. But some of the teams that he was rooting for is only worth $200 million, $250 million. I'm like, you're throwing shade at MLS. And Inter Miami's worth over $1 billion. LAFC is worth over $1 billion. The growth is there. The people are seeing it, and I definitely think Inter Miami is one of the teams that's pushing that envelope even more and more by the way they're structuring their roster, by the way they are, not bending the rules, but adjusting to it and making sure they squeeze every juice out of that orange. I definitely think in the next 5 years, we're going to be having another conversation on them being number 2 as far as the number 2 most popular sport here in the United States. I love it. I want to see it. 스포츠에서 라이벌의 존재는 흥행의 열쇠이고 NBA에 셔츠를 걸어둔 팬은 NBA에서 라이벌전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같은 시각 MLS에는 손흥민이 나타났고 사무국은 메시를 그의 개막전 상대로 낙점하였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MLS가 NBA의 인기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아마 이후 100년간은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축구계에 메시 정도의 이름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손흥민 같은 파급력을 가진 선수의 등장도 자주 일어나는 연례 행사가 아니며 무엇보다 그런 두 명이 함께 뛰는 MLS는 희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경쟁하는 시절의 MLS는 미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거대한 가능성이고 미국은 축구가 인기가 없다는 문장을 과거의 외침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부 유럽 스타들은 미국을 은퇴 무대로 삼고 경기 외의 것들에 더 집중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마치 모든 것을 건 듯 전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전성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던 손흥민의 신체이지만 한 시즌 2번의 부상은 그의 입장에선 가장 상상하기 싫었던 현실이었고 가능한 오래 축구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던 선수에겐 지우고 싶은 과거일 것입니다. 참고로 축구 선수의 휴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세션 이전에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고 그의 몸 상태가 어떤 비시즌을 보냈는지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냥 휴식하며 보낸 프로 선수의 몸 상태는 단순하게 사진 한 장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개막 이전부터 이미 사투하고 있고 처음으로 풀시즌을 치르게 될 MLS를 폭격할 준비를 마쳤으며 동시에 남은 현역 생활에서 많게는 2번 정도가 남은 월드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최대한 어두운 말은 빼고 선수의 노력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LAFC나 대한축구협회가 중요한 시즌과 월드컵을 선수만큼이나 열정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4년 후에 또 하는데 혹은 올해 우승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같은 태도가 최악의 운영진들이 보이는 행태이고 시간이 유한한 선수들은 대체로 오늘이 마지막인 듯 불타오르곤 합니다. 어쨌든 결전의 날들은 다가오고 있고 손흥민의 축구를 기다렸던 분들에게 불과 2주 후엔 연속해서 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챔스컵 1차전과 마이애미와의 MLS 개막전, 그리고 챔스컵 2차전이 연속해서 쏟아지고 느린 예열을 하고 있는 손흥민은 3경기 모두의 출격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고 우리 앞에 또 한 번의 찰칵이 펼쳐질 찬란한 날들이 이제 개봉박두입니다.